안녕하세요. 대출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3%대 사라지고 최고가 5.76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5.76이 금방 7%가 되고 8%가 되고 뭐 나중에 가상금리까지 무는 사람들은 10% 12%그 이상이 된다 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은 매우 더디게 일어나고 바라지 않는 일, 원하지 않는 일, 안 왔으면 좋겠는 일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느낍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그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엉망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한국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마찬가지로 미국도 6월달에 처음으로 11번째 기준금리 회의에서 10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11번째에는 금리 동결을 했지만 2023년 하반기에 두 번 더 올린다라는 이야기에 많이 들썩거리고 있는 거죠. 뭐 한국의 언론 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반기에도 한 번밖에 안 올릴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말장난. 실제로는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한국은행에 있는 뭡니까? 실제 원문을 번역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기조와 한국 언론의 이야기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한국 언론에 계속 나왔던 건 2023년 하반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 연준은요 2023년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대려 두 차례 더 올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국과 미국은 외환위기 1997년 IMF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집니다. 2.25%. 물론 한국이 한 번쯤 올려서 3.75 만들면 미국이 5.75, 한국이 3.75 해서 한 2% 정도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한국의 시중금리가 낮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2024년 5월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충당금 적립 시작합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점점 더 이제 금융권에서 충당금 적립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빚을 낸 사람들에게 돈을 더 뜯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충당금 적립하면 1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출 증단. 가게들에게 해줬던 대출을 점점 줄인다라는 게 1번. 2번. 충당금 적립하기 위해서 기존에 대출 받았던 이들에게 가상금리 물려가지고 올리는 거 2번. 게다가 이제 점점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내려가고 감정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을 재산정해서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금융권이 얘기합니다. 제일금융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못 갚으면 대출자에게 제일금융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익만큼을 2금융권이나 3금융권 다른 쪽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빚을 갚게끔 안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제일금융권에서 5% 6%의 대출 받던 거 제2금융권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담이 대출금리가 10% 12%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금융권들 다 연계가 돼 있고 빚을 낸 사람들은 점점 더 처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빚이 없으면 반지하 옥탑방에 살아도 빚이 없으면 버는 돈을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근데 빚이 져 있다, 빚져 있다 이러면 내가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매일매일 빚에 이자가 쌓이는 거죠. 그 이자를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 거죠.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보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대출금리 들썩거린다. 물론 우리가 2021년 말이었나요? 2022년이었나요?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내려가긴 했었는데 일시적이던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소 한 3년, 4년가량은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언제까지요?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교통정리가 될 때까지요. 지금은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 마찬가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동안
졌던 빚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앞으로 한국에게 벌어질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제일 안 좋은 최악의 시기에 대통령을 맡았죠. 문재인 정부 때 400조가 넘는 국가 재정도 이렇게 많이 불어나서, 재정 적자도 많이 불어나서 더 이상 국가 재정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거의 없습니다. 이래저래 사면초가죠. 게다가 여소야대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웨이 하고 이제 너무 이제 막장으로 치닫는 거죠. 검사 스타일로 승부를 걸겠다며. 그러다 보니 한국 경제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 무역 적자 더 심해지고 무역 수지 적자가 무려 14개월째인데 언제쯤 나아지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재하겠습니까? 물론 한국은 망하지 않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이 망가지고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격이죠. 놀랍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엉망이 되고 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누군가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결해 주는 거 없습니다.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해야 되겠죠. 앞으로 점점 더 우려스러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몇 달 사이에 은행채 5년물의 금리 추이가 3월달에 3.9 했는데 지금 4.2가량 된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채 5년물 금리가 4.5도 되고 5도 되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한 건 계속해서 금리를 낮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한동안은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렸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그러기 어렵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민들을 많이 덩쳐먹으려고 그동안에 저금리인 것처럼 내보였죠. 근데 실상은요, 좀 지나니까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많은 후폭풍, 많은 충격들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되고 우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을 국리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쉽지 않죠.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뭐가 필요한 걸까? 아무쪼록 대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삶을 헤쳐나가겠다라고 좀 각오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 그런 태도여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써야 됩니다. 극도의 절약을 해야 됩니다. 빚을 지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살아가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